여러 가지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 공수처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준석과 홍준표 의원의 얘기, 그리고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이죠. 이 가족들의 울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재명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의 해명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공수처, 이 주도적으로 설립하는데 관여한 사람이 바로 박범계 장관인데, 박범계 장관, 최근에 이제 공수처, 언론인들, 야당 정치인들 사찰 논란과 관련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 신생 축구지처럼 좀 격려를 해달라. 이렇게 한편으로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도 말이죠. 무려, 이 캠프에 있는 의원들이 39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43명을, 전부 다 사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 기자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기자의 가족들까지도 사찰을 받았고, 특히 현직 부장검사, 즉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익신고를 했던 장준희 부장검사도 또 사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합 12월 27일 어제 현재입니다. 도합 205명 322건에 대해서 사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공수처가 야당의 주 당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를 했다. 이는 수사 사항과 전혀 관련 없는 야당 인사에 대한 불법 정치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수처의 해체, 그 다음에 김진욱 말하자면 사퇴, 이런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범계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또 일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고, 특히 검찰을 겨냥한 입건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모든 사건을 다 입건해서 처리하려는 욕심보다는 한 건 한 건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 공수처 이 전폐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종일관 공수처 빨리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수처 폐지 여론을 압도적으로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아들 삼수생인데, 삼수생이 말이죠, 수시 특별 전형을 통해서 고려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뭐라 그럴까요? 이 큰아들 이동우 씨의 성매매, 그다음에 상습 도박은 물론이고 고대 부정 입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삼수를 했어요. 그리고서 수시 특별 전형에 합격했는데, 이 수시 특별 전형이 이동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실력을 기초로 해서 입학을 전형하는 수시 특별 전형, 무려 5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 연수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 성적이 좋고 또 이 수시 특별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상당히 수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치 조국 딸 조민이가 입시 부정을 통해서 들어간 거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려대 수시 특별 전형에 합격한 2012년도에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시하고 딱 겹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려대가 입시 이동우 이 아들 입학과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정말 공부를 잘했다, 아들이. 특히 일반 전형이었고 세계 분야 모두 1등급이 조건이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니냐, 고려대도 물어봐라, 근거 없이 국민 판단을 흐리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자, 고려대 가서 물어보고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주장하기 전에 역시 이재명은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이재명 스스로가 관련 자료를 전부 다 먼저 공개하라.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 고등학교 여기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가서 확인해라 하기 전에, 지금 김건희 씨도 본인이 먼저 해명했잖아요. 본인이 관련 자료를 다 증거를 찾아가지고, 억울하지만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삼자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본인 아들한테, 본인 아들이 김건희 씨하고 똑같이 TV 앞에 나와가지고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해요. 이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시 이재명은 지금 현재 이 김문기 처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도 그야말로 호주 뉴질랜드 다닌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표창장을 둔
준 근거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일일이 그 이 하급자들까지 다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뻔뻔스럽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 해명도 뻔뻔스럽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의 들이댄 기준을 똑같이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도 저는 들이대고 싶고요. 반드시 이재명 후보는 아들을 이 기자회견장에 반드시 무대 위로 모든 증거를 갖고 들어 올려라. 저는 그런 반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27일 바로 어제죠. 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전두환 대통령 공과도 존재한다. 이렇게 지난 11일 날 7구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는 결국은 16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핑계대고 또 사과했느냐. 국가의 발전을 위해 진영을 따르지 않고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가져자 쓰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매우 부적절한 얘기했다. 실수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뭡니까?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김문기 처장 이 죽음과 관련해서요. 이 김은혜 의원이 TV조선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강인선과 배성계 정치펀치 뭐라고 그러죠? 팟캐스트 여기에 출연해서요. 이 김은혜 의원이 이 상가에 가서 유족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족들의 눈물 나는 사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 장례식장에 직접 가서 유족들에 만나보니까 억울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김문기 처장의 노무는 이재명 후보가 죽은 내 아들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느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비롯한 유족들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이제 계속 울고 있었고 연이은 죽음의 행위는 대장동 몸통인 그분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양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장동 몸통을 잡으라니까 몸통은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그분의 그 밑에 꼬리 되는 분들만 쥐고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목을 재고 비트니까 그분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다. 결국 몸통만 무사하고 꼬리만 잘리고 깃털만 뽑히고 말았다. 예. 그래서 성남 동해공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유동규는 구속되고 유한기와 김철장은 유명을 달랬고 실무 간부 중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한모 팀장뿐에 없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 그분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상가에 가보니까 이 직장 종들이 거의 없었고 또 공사 명예 조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조문을 하거나 조화를 보내면 나중에 안갚음을 당하거나 찍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인에 대한 명목조차도 빌기 힘든 상황이 됐다. 자, 더군다나 이제 김은기 처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공사에선 1,800원대 손해배상 압박까지 받고 생전에 내가 딸을 보고 참아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결국은 상주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10대인 딸과 아들밖에 없더라. 이렇게 아주 쌀쌀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김은혜 의원이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 노모의 몸부림치는 울분, 어떻게 아들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참 이 말을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매우 참 뭐라고 그럴까요?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면모를 가졌다면 지금이라도 말이죠. 이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 달래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방언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이재명 후보 이러한 후속적인 인간다움 모른다고 내치지만 말고요. 그럴수록 표는 떨어지고 그야말로 이재명의 인간성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회의 비판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 와중에 진성준 의원 이런 사람들을 의원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진성준이가 이재명이가 설사 김문기를 알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또 감싸고 나왔는데요. 2년 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이 야당에서는 지금 김혜경 수행비서 지금 5급 사무관급이거든요. 행시고 들어가면 5급이 돼요. 이렇게 고직급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비서로 활용하고 있어요. 수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날이 새고 나면 국민의힘에서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이도화 법률지원단 부단장이 대검 민원실에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부인 김혜경 씨, 그다음에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서 국고 손실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3년간이나 지금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고 특히 말이죠.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하고 결론을 짓고 2018년도 11월에 경찰에서 말이죠.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증거 부족,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유상범 단장은 말이죠. 다시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 해경 김씨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은 났지만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씨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추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김건희 씨 관련인데요. 이제 어제 날짜상으로는 이제 그제 일요일이죠. 김건희 씨 기자회견 시청률이 말이죠. 무려 12.7%였답니다. 모든 방송사 시청을 다 합치니까 351만 명이 동시 시청을 했는데 TV조선이 4.8%로 제일 높고요. SBS가 2.2%, YTN 2.1, JTBC 2.0, 그 다음에 연합뉴스가 1.6인데요. 일주일 전 동시간대 시청률 합계가 10.4였기 때문에 무려 2.3%나 높았고 72만 명가량이 더 시청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고 이걸 뒤집으면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의 김건희 씨의 사과, 진정성 이거를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YTN이 말이죠. 굉장히 친여 성향이 강하게 편향된 보도로는 그야말로 몇 안 되는 보도 기관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 그런데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지난 그러니까 26일 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 공개 인터뷰 27일 26일 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공개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어제 27일 그러니까 공개 인터뷰 하기 이틀 전에 24일 날 YTN하고 육성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를 보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어제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야, 이거 YTN 참 이것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YTN도. 그 인터뷰에서 이 김건희 씨의 인터뷰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지금 악마화돼 있다. 대중 앞에 아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다. 그리고 공개 행보와 관련해서 공개 행보 계획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언론 취재 과정에서 본인의 발언이 맥락과 관계없이 딱딱 잘라서 임의로 편집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또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말하면 맥락을 끊고 딱 그 부분만 보도하면 얼마나 악의적인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앞으로는 공구팀에 문의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요. 저는 그런 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제가 부족한 건데 어떻게 하겠나. 제가 부족한 건 제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공적인 관심사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옛날에 제가 결혼도 전에 일은 공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있고 제가 이제 공직자의 아내가 돼서 그런 거지 제 학생 시절에는 그냥 너무도 나이가 어렸고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YTN 말이죠. 아주 참 집요한 게 과거에 번역자로 참여한 책에서 번역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또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제가 너무 부족했다. 그때는 또 할 일도 너무 많고 강의 나가랴 박사 나가랴 뭐 여러 가지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자, 참고로 말이죠. YTN은 김 씨가 번역자로 참여한 2006년도 발견된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책에서 번역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 번역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번역한 얘기까지 번역은요. 저도 미국에서 10년이나 근무했지만은 번역하라면요. 다른 사람이 번역하라면 다 오류 나오게 돼 있어요. 전문 통역관이 번역해도 저도 고위직에 있을 때 통역관 다 써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영화하고 다르게 통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통상 이거 틀렸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이 김건희 씨가 전문 번역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오류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요. 어느 번역사든지 할 수 있는 이 실수이고 또 오류인데 이거를 트집자 갖고 뻥튀기 하는 이 YTN의 보도 정말 수준 이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YTN 또 여러 가지 친여 매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세를 퍼붓을 것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계속 부풀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긴장감이 돈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서 이제는 여론의 반응을 좀 보자. 더 이상 너무 나가지 말아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공감 TV 정춘수 대표가 어제도 또 이상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혁기 대변인이 뭐라고 언론 브리핑을 했냐면요.
김건희 씨 사과와 관련한 추가 논평 발표 계획은 없다. 예. 윤 후보 부인의 사과문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네거티브 전에 올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요. 또 이재명 후보 역시 어제 이제 국가 비전 국민 통합 출범식 뒤에 기자들한테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다. 그러면서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사과 내용에 공격할 게 있지만 직접 나와 용서를 빈다고 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와 반응은 고려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면 이 꼬리 내는 이면에 또 다른 어떤 의혹을 또 말하자면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조금 신중을 기하자 꼬리를 내리는 그 진정한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한 일주일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홍준표 의원 이런 비판은 이제 그만 접는 것이 빠르게 접는 것이 당과 그리고 본인의 정치 진로로 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제 말하자면 이제 사실은 뭐 날짜상으로는 어젯밤이지만요. 바로 심야에 인터넷 플랫폼인 청년의 꿈 홍문 정답권에서 갈등 관리가 지도자 최고의 덕목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후보 책임하에 빨리 수습하십시오. 그래서 또다시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이준석 사퇴 파동으로 이야기된 이 내용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인 것으로 딱 단정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윤석열 후보의 책임만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전쟁 중에 제가 시종일 했지만 전쟁 중에 전쟁 수행하는 방식 밑에 지휘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전쟁 지휘 못해 그러고 뛰쳐나가는 장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뭘로도 받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갈등 관리가 지도자 최고의 덕목 객관적으로는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고 그렇지만은 후보 책임하에 빨리 수습하라. 뭐 물론 후보 책임하에 수습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덧붙이고 것은 홍준표 의원이 이제 뭐 이 경선 국면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코드를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한테도 말하자면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더 덧붙였으면 더 훨씬 이 객관적 상황의 평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홍준표 의원의 이러한 최근에 이제 행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거의 일주일째 계속 윤석열 후보를 좀 비판하는데 이제는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이 목표의 목표보다 더 위의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홍준표 의원도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럴까요? 복귀 조건을 처음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복귀 조건은 뭐냐? 당 대표가 기획이나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제가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위치가 달라졌는데 무슨 연설위원으로 뛰고 이럴 것 같으면 나중에 선대위 직위 없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하고 지휘하는 환경이 됐을 때 그런 참여를 고민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다. 따라서 이 본인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한 것이지 선거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만이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자, 하여튼 말은 참 잘해요. 예.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발언, 즉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경고 표현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요.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또 피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태흠 이 정무특보 단장인데 김태흠 의원이 제갈량도를 그만하라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사실관계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나는 것이다.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또 해석하고 있구만요. 초선 의원들이 당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러면서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이지 어떤 주류적 의견이 있다고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고 이 사퇴 언급 발언에 관해서는요. 이제 날이 새면 오늘 이 사퇴를 촉구한 의원들하고 직접 뭐라고 그럴까요? 입장을 전달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준석 대표가 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날이 새고 나면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말이죠. 또 이 자기 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미 씨 딸이 그동안에 한전산하의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명지 병원에 말하자면 레이던트 시험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전공의. 근데 이제 이 떨어지고 나니까 성적이 과락해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이거 허위사실이다. 과락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제대로 빨리 삭제하라. 만약에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요. 과락은 아니고 딸은 100문제 중에 72점을 맞았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그냥 점잖게 삭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 조국도 말이죠. 추미애 못지않게, 박범계 못지않게, 더더욱이 이재명 못지않게 굉장히 뻔뻔해요. 저 같으면, 제 딸 같으면요. 이거 의대 이거 다 지금 취소 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는 다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고요. 지금 이 조국 딸도 되게 어려요. 나이가. 아예 다시 공부시키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이 가짜 의사 면허증 가지고 무슨 환자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조국 다시 이게 말씀드리는데 서울대학의 제일 부끄러운 동문회 몇 년씩 올라가잖아요. 1등으로. 그리고 서울대학 봉급을 아직도 받고 있어요. 이거 빨리 사회에 환원하라. 차제. 그리고 SNL 활동 지금 당장 중지하라.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